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윤설리입니다. 네, 월요일이죠? 네, 오늘 월요일이 있어야 일요일이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을 출발해야 되죠. 네, 힘들지만 설미도 힘듭니다. 힘들지만 오늘 또 씩씩하게 오늘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 감사하고 할 일이 없는 분들은 네, 또 평안이 오매 감사하다 보면 감사함이 끝도 없는 그런 하루를 보내면 좀 더 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 김아라 이만갑센터 우리 김아라 웹드라마 찍는데 제가 게스트로 좀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웃기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먼저 온 선배가 후배에게 이제 북한이 아닌 남한의 정착 생활이 되게 어려우니까 이제 조언 같은 거를 해주는 대사가 있어요. 시인이 있는데 거기서 선배가 내뱉는 침을 로얄 젤리라 생각하고 잘 갈아 넣은 배처럼 사근사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월급날이 온다. 때려칠까 고민하다 보면 또 월급날이 오고 이게 바로 직딩의 고난이다 라는 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네. 돈이 없으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직딩들 네. 그래도 월급날 때문에 버티고 살지 않겠습니까? 네, 북한은 월급날이 있어도 월급이 한 끼 식사도 안 되기 때문에 월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 끼 식사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월급 때문에 사는 건 아니고요. 거대한 감옥, 조직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상황이라 좀 더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요즘 팬분들께서 저에게 이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설리, 네, 저도 설리 씨 너무 좋아하는데 설리 씨의 이제 사건이 안 좋은 사건이 터졌잖아요. 또 하늘나라로 갔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이제 받아들이고 팬분들이 또 계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저에게 이제 악플 같은 거에 시달리지 말고 설리처럼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네, 이런 조언들도 많이 오셨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하고 설리하고야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래도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네, 생각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저도 이제 설리 씨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개성적이더라고요. 좀 특이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누구가 뭐라고 해도 고전적인 걸 깨려고 노력을 했었고 뭐 당당하고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내가 움직일 수 없고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없잖아요. 우리 일개인이 변화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게 되는데 설리만큼은 그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거대한 세상에 도전을 하는 네, 그래서 되게 그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고 얼굴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 꽃다운 아가씨가 그렇게 된 데 대해서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떤 악플러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갑자기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왜? 저를 걱정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때문에 제가 돌아봤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설미가 여러분들 비타민 막 되게 이제 네, 나이에 맞지 않고 애교 막 부리고 네, 원래 애교 많습니다. 설미가. 네, 사랑도 많이 어려서 많이 받았고요. 사랑을 받아서 사랑받을 줄을 압니다. 저는 지혜가 있는 거죠. 사랑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어릴 때 부모님한테서 사랑받는 법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했을 때 부모님이 엄청나게 화나 있어요. 근데 그 화나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제가 싫어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행복할 수 있게 웃을 수 있게 부모님이 좋아하는 그런 걸 하면 내가 사랑을 받더라고요. 이게 사랑받는 방법을 깨우치는 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팬분들께서 조회수 왜 안 나오지? 구독자 왜 안 늘지?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독자분들의 사랑을 받을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이건 아마 윤설미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개인 방송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공영방송에 나가 있는 여러 연예인들도 이런 고민을 자나 깨나 꿈에서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저 역시 그래요. 잠을 자면서도 계속 콘텐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저는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또 반응은 서로 틀려요. 이거 잘못했다. 나는 괜찮게 쓴 것 같은데? 괜찮게 얘기한 것 같은데? 고민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더 하라고 하고 이것도 또 겸허하게 또 잘 받아들일 줄 알아요, 저는. 그래서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속이다마니
속이 좀 좁다 보니까 또 어떤 데는 그게 상처로 남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저같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제가 네 그런 댓글에 별로 댓글이 그렇게 화가 나 있거나 너무 저를 막 이런 댓글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그게 글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글이 보이지 않는 총알보다 무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알을 한번 제대로 찌르면 제대로 심장이 막히면 사람이 죽고요. 빗나가잖아요. 그러면 아마 보름이면 다 상처가 나을 겁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상처 총알 빼내고 봉합하면 보름이면 깨끗하게 나을 상처지만 글로써 글이라는 게 머리에 딱딱 bek힙니다. 그렇게 이제 악플을 딱 달아주면 정말 이게 가슴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는 제가 무슨 악플러가 좋다 나쁘다 악플러가 좋은 건 아니죠. 사람이 저렇게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사람을 패패하게 만들어서 좋은 건 아니겠지만 윤설미는 악플러가 아닌데 자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미라고 생각하시면 사람들 되게 밝고 어떤 고난도 저렇게 성격이 좋으니까 이겨냈겠지라는 이제 게 있는데 성격이 좋아요. 저도 나쁜 편은 아닌데 죽고 싶다. 나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이 있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딱 죽기 전까지 행위는 안 했지만 정말 죽고 싶다. 극치로 올라가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지 않았을까. 워낙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 동화 같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세상은 알다가도 모를 세상이에요. 네,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랑 내가 알고 있는 공식, 지식하고 너무나도 다른 일들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우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럼 저는 어째서 자살을 하게 됐냐면요. 저는 아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던 케이스입니다. 성격도 되게 좋고 웬만하게 저는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제가 봐도 별게 다 긍정적이에요. 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감사해주고 그래요. 이유 없이.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단단해지지 않을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좀 더 힘든 사람들이 나타날 때 대처를 하라고 이런 상황에 나에게 오는 거구나. 그 사람들에게도 나는 감사해야 되겠구나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악플러가 아닌 자체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죽으려고 이제 행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탈북을 해서 북송돼서 감옥생활 5년 하고 다시 들어와서 또 잡혔잖아요. 그 다음날로 잡혀서 나갔죠. 그때 있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감옥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북송이 됐을 때는 그때 24살 때 이제 들어가서 나는 젊었으니까 애기가 이렇게 피덩지니까 얘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서 감옥을 이겨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로 탈북을 해갖고 그러니까 교도소 마치고 다음날로 탈북을 해서 바로 또 잡혀서 북송이 돼서 갔잖아요. 그런 상황을 또 한 번 겪으니까 머릿속이 어떻게 되더냐면요. 이제는 저 중국 땅을 내가 밟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이제 희망이 없어지면서 제가 애를 볼 수 없는데 북한 땅에서 굳이 살아서 뭐 할까. 한 달짜리 애가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 텐데 두 번 잡히니까 세 번째가 이제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살아난다고 해도 세 번째 다시 중국을 가다가 또 잡히면 왠지 제가 이제 어떻게 혀를 깨물던가 이게 자살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애를 보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북한 법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두 번 잡히다 보니까 뭐 가서 하루도 안 있고 중국 넘어가서 그냥 바로 몇 시간 만에 잡혀서 서너 시간 만에 제가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이제 딱 떨어졌는데 애기 사진 조그만 사진이 있었어요. 금방 났을 때 찍었던 사진. 그 사진이 저에게 자그마한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보면서 애를 딱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성공을 못했으니까. 이러다가는 내 새끼를 내가 못 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끼도 못 보는데 뭐 공개자판도 13번 해서 얼굴을 들고 밖에 나가서 북한 땅에서 살라고 해도 못 사는데 죽으라는 거나 같지 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누구도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북한 땅에서는 민족 반역자고 집에 들어가도 우리 어머니에게는 예전엔 되게 자랑스러운 딸이었었는데 지금은 교도소 출소자면서 이중 도광
불법 비보벌경을 한 범죄자 집안인 거예요. 저 때문에 우리 엄마 명예,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이 다 바닥에 낭떠러지를 했고, 그거는 그거고 내가 낳은 자식도 다시 가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큰 용기가 필요한데, 그때 제 용기를 다 써버렸나 봐요. 제 인생에 있었던 용기를 다 써버려서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죽으려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 정통편이라고 중국말로 취통피알이라고 하는 그 약이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만병통치약, 머리가 아파도 먹고 감기와도 먹고 두통에도 먹고 치통에도 먹고, 뭐 일단은 한국에도 그런 소염제가 많잖아요. 뭐 타이레놀 이거 비슷한 건데, 솔직히 약 효과는 타이레놀보다 한 수십 배, 100배 정도 먹으면 그냥 바로 그냥 모든 아픔이 다 없어져요. 그 약이. 그 예전에 한번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현주 언니가 그 치통피알이라는 전통편을 북한에서는 일반 약으로 다 사서 먹는 거예요. 그거 마약이라고도 안 하고 약이라고 사 먹는데, 그거를 북한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먹다가 이제 그게 경찰에 잡히는 그런 신이 있었어요. 예전에 현주 언니가 그거 몇 회인지 기억 안 나는 이만갑에 나왔어요. 근데 그만큼 그 약이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거기에 마약 성분, 아편 성분이 많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금방 잠도 오고 아픔이 금방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50알을, 원래 어른 2알이에요. 근데 그거 50알 먹으면 사람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으려고, 그 약이 워낙 싸고 가장 흔한 게 그 전통편입니다, 북한에. 그 전통편 50알을 제가 입에다가 다 물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때 증상이 어땠냐면, 어머니가 옆에 계셨어요. 어머니가 옆에 계셨는데, 어머니가 빨간 옷을 입으셨는데 약 50알을 이렇게 한 번에 못 넣어요. 제가 봐서는 한 서너 번 나눠서 입에다 넣어서, 제가 이제 목조지 작아서 약 3알 먹을 때도 물을 몇 번씩 이러면서 그 새가 목이 물 마시듯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50알을 다 먹고 딱 누웠는데 휙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빨간 옷이 이렇게, 어머니가 제 옆에 앉아있는데 제가 몰래 이렇게 등을 돌려대고 누워있어요. 왜냐면 나 죽는다 하면 못 죽게 할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 나 죽을래 이렇게 안 해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정말 몰래 한 거예요. 너무너무 몰래 살살 아무 말도 안 하고 평상시 엄마하고 웃으며 대화를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약을 먹었어요. 근데 딱 보는데 뭔가 어머니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건 없는데, 뭔가 죽기 전에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혀가 굳어지고 있고 입에 침이 가득 고여 있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입에 침이 너무 가득 고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나오는 침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넘기면서 얘기도 하고, 네, 평상시 살잖아요. 자면서도 우리는 숨을 쉬면서 춤을 넘기거든요. 근데 이 춤이 넘어갈 힘이 없어갖고 다 바깥으로 막 뱉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춤이 줄줄줄줄. 그래서 죽는구나. 멍멍하고 아프지도 않고, 숨이 우리가 들숨과 날숨하고 들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느낌상 계속 이렇게 숨이 밖으로만 나가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를 딱 돌아서 머리로 돌려서 봤더니 어머니 등이 보이는데, 그 빨간색이 처음에 빨갛게 있다가 점점 연해지면서 아예 미세하게 빨간색이 정말 안 보일 정도로까지 됐는데, 그게 시간이 언제쯤 될까요? 그때로부터 어떻게 시간이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돌아 누워서 저를 확인을 했는데, 뭘 확인했냐면 약 먹은 줄 아무것도 몰랐고 제 입에서 계속 춤이 내려오고 있고 제 상황에 얼굴이 하얘졌던 거예요. 어머니가 야 막 막 이렇게, 어머니 말소리가 끊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죽었구나. 내가 지금 죽고 있구나. 나 이젠 죽었구나. 엄마 나 이젠 엄마가 나를 아무리 깨워도 나는 죽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마음이 되게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편하게 멍멍하고 있는데 눈을 떴어요.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 상황을 보고 병원에 이제 의사들을 데리고 와서 해서, 제가 병원에 간 게 아니고 의사들이 들어와서 링게로 이제 세척을 다 하고 빨리 이제 저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제가 살았는데, 문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 되게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듣고 다니는데, 이 잘하는 말을 못하는 거야. 눈을 떠서 엄마한테
소리를 막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재수없이 살은 거예요, 제가. 진짜 그때 느낌이 어떠냐면 이렇게 벙어리 달 거면 진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너무 재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일을 발을 못했어요. 그래서 병어리가 된 줄 알고 엄마 계속 울었어요. 엄마가 이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살다 보면 언젠가 애 만나지 않겠냐 막 우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정말 그때는 너무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나를 살려가지고 내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좀 괜찮겠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후회가 되더라고요. 다시 살아나니까 후회됐던 게, 나를 이렇게 살리지 않고 가만 냅뒀더라면 나는 그냥 하늘나라에 갔을 텐데, 그러면 이 힘든 세상을 내가 어떻게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제 자신이 이렇게 성공하지도 못할 자살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에 너무나도 막 제가 싫은 거예요. 괜히 약 처먹고 지금 병어리 됐잖아요. 그래갖고 막 화가 나고 있고, 어머니는 몸에 이제 좋다는 이제 보약 같은 것도 지어주시고 했는데, 세상에 5일 끝나고 6일째 되는 날 아침에 말이 나가는 거예요. 전 말이 안 되는 줄 알고 말을 안 했어요. 한 3일 정도는 막 소리도 질러보고 막 별쇼를 다 했는데 소리가 밖에 안 나갔어요. 근데 한 5일쯤에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나지막한 소리로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뭐 혼자 있어도 이렇게 하는, 물이 왜 안 나와? 뭐 예를 들어 물이 왜 이렇게 차? 자기 모르게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훅 바깥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나 말한 거 아냐고, 어머 하고 서는데 어머니가 너무 놀라가고 벌떡 일어나시는 거. 말을 하냐고. 그때 말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께 살려줘서 다시 살아나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정말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되겠다. 전 한번 제 생각에는, 제 개념적으로는 전 죽었다 살았던 거예요. 죽는 느낌을 제가 다 받았어요. 아,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숨이 넘어가고 있구나. 나 이제는 죽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구나. 이제는 이 세상과 이별을 하게 됐구나를 다 느꼈다가 다시 살았던 거죠. 근데 일단 살고 보니까 말하고 싶었었나 봐요. 정상적으로 살고 싶었었나 봐요. 3일 동안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질러봐도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후회됐었는데, 목소리 나오는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러고 목소리 나와서 제가 며칠 안 입고 탈북했잖아요. 내가 죽었다도 살았는데 탈북을 못하겠냐. 또 이 어머니가 또 애써 저를 살려주신 덕분에 제가 또 3번째 탈북을 또 하게 됐고, 그 탈북이 결국에는 성공해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는 끝도 없이 다 여러분들도 감사하겠지만은, 설리씨 같은 일을 겪으면서 저는 다 이해가 됩니다. 해봐서 그런지 그런 마음이 되게 이해가 되고요. 제가 이만갑 첫 녹화 때 나가서 사람들 막 울고 팬이 막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녹화가 중국 특집에 제가 이제 중국 노래를 막 부르는 그런 특집이 있었어요. 우리 예나 아빠 사진도 막 나오고 이런 특집인데, 그때 제 기억에 이만갑 유튜브 채널에 악플이 한 400개가 달렸어요. 중국 위안부 짓 하니까 좋냐? 야, 이 땡땡년아. 이렇게 안 좋은 것만 한 400개가 달려서 제가 당분간 그때 이만갑 못 나갔어요. 이불을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악플러가 무서워서 악플러에게 괘씸해서 운 게 아니고 이만갑 제작진이 괘씸해서 울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욕하는 스토리를 왜 나를 꼬셔서 얘기하게 만들었냐? 왜 이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는 감사함을 감사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다 나를 욕하지? 이런 걸 알면서 왜 작가들은 나한테 시켰지? 작가 전화한테 아이 망했냐? 그러고 지르라고 핸드폰 끊고 이불 안에서 펑펑 우는데, 그 댓글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올리면서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 왜 인간의 심리가, 여러분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악플은 보지 마라. 악플은 절대 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악플 안 보게 안 돼요. 여러분 악플을 한번 받아보시면요, 머리에 안 봐도요 머리에 딱딱 꽂힙니다. 세상에 좋은 건 안 꽂히고 왜 그런 나쁜 게 계속 사람을 보면 꽂힐까요?
악플을 쓸 때 우리가 어려서 애들에게 가르치거나 어른들끼리 대화할 때도 얘기를 하잖아요. 칭찬을 많이 해라. 남을 헐뜯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익명의 악플을 다는 성인이라면 상대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나 막 써서 헷갈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악플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예쁜, 정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설리가 그 이쁜 아가씨가 그렇게 극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죽을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이만갑의 그 중국 특집 나가면서 짱깨 특집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를 너무나도 욕했기 때문에 그 악플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안 보는데,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막 울고 정말 힘들어 했었었는데 죽을 생각은 없었어요. 뭐 어차피 뭐 내가 한번 죽을 걸 해봤잖아요.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더라. 한번 죽어봤더니 뭐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뭐 죽기 전에 막 너무 황홀하고 너무 막 좋고 하늘에 둥둥 뜨고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면 다시 죽어보고라도 싶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한번 태어났다가 죽기 전에 기분을 얘기를 해드린다면 패배한 느낌. 수많은 사람이 다 살아가고 있지만 나 혼자 살지 못해서 홀로 왕따 당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힘이 다 빠지고. 네, 그래서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요즘 하시더라고요. 특히 대한민국의 30대 중반에서부터 40대 중반까지의 그 연령대의 자살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요. 죽으려고 마음을 먹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 죽는 건 우리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는 거는 여태까지 살아와서 우리는 알아요. 얼마나 고달프고 그 고달픔 속에서 맞는 기쁨과 성취감이 얼마나 몇백 배로 큰지는 압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뛰고 있고, 근데 죽으면 좋을 거다, 행복할 거다, 뭔가 아무 생각이 없이 사람이 영원히 편안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꿈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 구독자님들 분의 속에는 없겠지만 또 보시는 분들께서는 인간은요 창조적이고요 활동적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데 제가 죽어보니까 죽으려고 해봤더니 그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모든 게 다 무너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냥 인간이 아니고요 짐승하고 다름없을, 그렇지만 우린 짐승으로도 살아보지 못해서 그 짐승들의 속마음도 읽을 수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허무했다, 너무 패배스럽더라, 너무 허무하더라, 아무런 큰 도움이 되거나 행복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럴 걸 우리가 가지고 난 이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거를 매일매일 파이팅 해가지고 살아남는 게 좀 더 벅차고 사는 맛이 나는 정말 그런 짜릿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인의 명복을 삼가 빌겠고요. 또 이제 악플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는 없습니다. 연기자가 얘기하는 말이 다 맞다고 할 수도 없고요. 또 이제 댓글 다는 사람의 얘기가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를 배려해서 성숙하게 댓글을 다는, 또 저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 저는 아직 댓글을 달아도 좋은 댓글을 다는 편이긴 하지만 저도 앞으로 좀 더 각성을 해서 상대를 배려하고 좀 더 인성이 갖추어진 인간으로 발전해 보기를 제 개인에게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을 바짝 내시고요. 인생 살만합니다. 정말 살만합니다. 솔미 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웬일입니까? 개인 방송 다 열고 구독자 이젠 거의 6,000명 가까이 설미 팬이고 파이팅 하트 보내주시고 후원금 막 보내주시고 어떤 때는 돈 훔친 것 같이 죄송하고 감사하고 막 그런데 얼마나 살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고난을 겪고 계시는 힘든 어려운 계층의 국민 여러분들도 힘을 내서 죽다가도 살아난 설미가 있으니까 좀 더 힘을 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라요.